일단 이건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한테 배운 귀신 불러들이는 방법이야. 내 소개를 하자면 내가 16살 때 아버지가 중국지사로 발령이 나셨어. 거기에 가면 6년 정도를 지내셔야 했고 나랑 내 동생만 데리고 한국에서 지낼 자신이 없었던 엄마는 유학이라고 생각하자 하면서 온 가족이 중국에 건너가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어. 그 당시에 학교 생활에 별 취미가 없던 나랑 동생은 좋다고 찬성했고 몇 달간 준비를 한 후에 그 도시에 집과 학교 입학까지 절차가 다 끝이 났지. 헌데 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동생이랑 엄마는 한국에서 몇 개월 있다가 들어오기로 하고 나랑 아빠만 먼저 들어가게 되었지. 일단 외국지사인지라 몇 달간 정신없을 거 예상했지만 가자마자 다음날부터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아빠랑 만날 기회도 없지. 중국어는 오기 전에 몇 달 반짝 배운 게 끝이라서 나가지도 못하고 고민하던 차에 날 불쌍히 여긴 아빠가 회사 아는 분 중에 허교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부탁해서 나랑 그 집 아이들이랑 같이 놀게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나보다 2살 많은 여자애를 만났어. 얘를 판다라고 할게. 판다 닮았거든. 판다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어. 한국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말이 통했고 특히 빅뱅을 좋아해서 말이 통했지. 만나자마자 빅뱅 이야기로 서너 시간을 같이 덕스럽게 놀고 나니까 정말 친해졌어. 근데 얘가 괴담이나 공포영화도 정말 좋아하는 거야. 내가 혼숨이나 엘베 의식 같은 걸 알려줬고 걔는 위자보드나 중국 애들이 하는 귀신 얘기들도 엄청 알려줬어. 판다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어서 집에서 엄청 귀하게 커서 모자라는 게 없었어. 그래서인지 오컬트나 괴담 같은 거라든지 어른들은 싫어할 만한 걸 사드려도 집에서 제재가 없었어. 위자보드만 해도 미국 친척이 사다 준 걸로 3개인가 넘게 있었어. 공포영화 DVD도 모으고 있었고. 판다랑 붙어 다니면서 둘이 잘 놀러 다니니까 우리 아빠나 판다네 아빠나 두 분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서로의 집에서 파자마 파티도 많이 했어. 근데 얘가 어느 날 친구들이 알려준 귀신 불러오는 주술이 있다고 하는 거야. 보통 내가 스레딕에서 본 걸 알려줬었는데 판다가 알려주는 건 처음이었어. 판다가 알려준 문방놀이는 듣기만 해도 괴기스러웠는데 그걸 하자고 달라드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흥미가 생겼어. 일단 문방놀이는 준비물이 많았어. 첫 번째, 동물의 해골, 진짜 동물이어야 함. 두 번째, 주술을 행하는 자의 피. 세 번째, 사당에서 파온 흙.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야 함. 버려진 사당. 네 번째, 사람을 닮은 인형. 일단 대충 이랬던 것 같아. 나머지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 1번은 근처 약재상에 가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걸 구할 만큼 많았어. 판다는 아무렇지 않게 고양이 해골을 구했고 나는 거기서 사람 해골도 본 것 같다는 생각을 애써 지우면서 나와야 했어. 3번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곳이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사당의 신이 화가 나 있을 곳이어야 한다고. 이때 그만둬야 했어. 근데 나와 달리 이런 걸 같이 할 친구가 처음인 판다는 택시를 타고 1시간 거리에 버려진 사당에 가서 흙을 가져오는 정성을 보였어.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나도 따라갈 수밖에. 사당의 흙은 기분 탓인지 검붉어 보였어. 판다는 고급스러운 이태리에서 어머님이 사왔다는 엄청 비싼 크리스탈 병에 사당 흙을 담아와서 자랑스레 보여주었어. 4번을 사러 우리는 쇼핑몰을 향했고 인형 가게에 들어가서
나는 봉제 인형 그런 걸로 하자고 우겼지만 굳이 판다는 굉장히 고가의 인형을 샀어. 구체 관절 인형? 그 정도 급은 돼 보이는 인형이었고 특히나 유럽풍 드레스를 입어서 옷감만 해도 장난 아니더라. 굳이 그걸 사겠다는 판다를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걸로 사왔어. 오컬트에 심취한 판다가 인형의 눈색도 바꿔준다고 붉은색 눈으로 하고 싶다는 거 말리느라 힘들었어. 이제 나를 잡아야 되는데 항상 비어있는 우리 집에서 하자는 거야. 근데 너무 싫었어. 석 달은 지나야 엄마랑 동생이 들어오는 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귀신은 그래도 말은 통하잖아. 중국 귀신은 어쩌라고. 고민하던 차에 아빠 회사에서 나온 리조트 숙박권이 생각났어. 내가 있던 지역에서 1시간 좀 넘는 거리인데 거기 있는 유명한 관광지의 숙박권이었어. 바쁜 아빠 덕에 나나 판다나 집에서 썩어가던 숙박권인데 판다네 어머님한테 부탁해서 여자 셋이 갔다 오자 라고 판다한테 말했어. 판다도 집에서 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한 건지 리조트에서 하면 귀신이 집까지 오겠어? 하는 마음으로 우리 둘이 부모님을 졸랐어. 근데 여자들끼리 못 보낸다고 판다네 아버지가 같이 동행을 하셨어. 숙박권은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라 부모님이랑 우리 방은 따로 잡았지. 나도 오컬트를 좋아하는 터라 두근두근 하더라고. 좋다고 짐을 꾸리고 판단의 차에 올라타서 관광지에 갔고 재미나게 놀고 만난 것도 먹고 그렇게 저녁이 되었어. 나랑 판다는 방에 들어가 버렸고 판다네 부모님은 술 한잔 하시러 리조트에 있는 술집에 가셨어.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판다가 원래 오컬트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커튼을 다 닫고 카페트에 준비물들을 올려놓고 중국 무속인들이 입는 스타일로 옷을 입은 거야. 엄청 무섭더라. 나도 분위기에 판다가 준비한 옷을 입고 12시가 되게 기다렸어. 몇 가지 세부사항은 일단 방의 거울을 다 치워야 돼. 사람은 3명 이상은 안 되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불러야 잘 온다고. 일단 카페트나 이불을 넓게 바닥에 깔아야 돼. 책상이나 침대 위는 안 되고 카페트 위에 인형을 정중앙에 놓고 사당에서 퍼온 흙을 우리가 있던 방 문 앞에서부터 인형까지 길게 이어지게 바닥에 뿌렸어. 그리고 인형의 앞에 마주보게 동물 뼈를 놨어. 나는 동물 뼈 뒤에 앉아 있었고 판다가 칼을 들고 카페트 위에 인형 옆에 앉았어. 아 참, 칼을 쓸 때 퍼터칼 이런 거 말고 식칼이나 과도도 안 되고 주술용까진 아니어도 대충 어떤 건지 알지? 판다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사냥용 칼을 가지고 왔어. 막 커다란 거 말고 작은 거. 하여간에 제대로 준비했더라고. 판다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문을 외웠어. 다는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사람들이 잊은 신이시여. 그러나 전 잊지 않고 당신을 기립니다. 생명을 잃었지만 땅에서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당신을 내가 땅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질문에 답해주실 영혼을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모든 걸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알아보니까 부탁이 아니라 협박조의 주문이라고 하더라. 사당의 신에게는 내 제안을 거절하면 영원히 사람들이 당신을 잊을 거고 동물의 뼈는 내 부탁을 거절하면 평생 땅에 묻지 않겠다. 이런 거래. 그러니 잘못될 경우에 신이 노하면 얄짤없는 거야. 난 몰랐어. 그리고 판다가 주문을 다 외우고 난 후에 손가락 끝을 베어서 피를 냈고 동물 뼈부터 인형까지 피를 뿌렸어. 난 처음 보는 거니까 멍하니 있었고 판다가 칼을 치우고 나서 바둑판을 꺼내는 거야. 그게 질문과 답을 해주는 도구였어. 위에 써야 되는데 깜빡했네.
바둑판을 꺼내고 판다가 몇 개의 조를 꺼냈어. 그리고 줄을 세우더니 질문을 하는 거야. 오셨나요? 그러자 아무 일이 없더라. 판다는 조금 인상을 찡그리더니 다시 조를 뒤섞고 줄을 세우고 물었어. 오셨나요? 그런데도 대답이 없었어. 근데 판다가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야. 그리고는 나를 불렀어. 너 혹시 해골 건드렸어? 놀란 내가 해골을 보자 고양이 해골이 분명 입을 다물어 놨는데 입이 벌어진 거야. 상식적으로 벌려놓은 입이 닫히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닫아놓은 게 열리다니. 내가 하얗게 질리자 판다가 흥분된 얼굴로 혹시 동물 귀신이 온 건가?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나?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문 밖 귀신은 한마디로 마구잡이로 불러들이는 거라 잡신이 올 수도 동물귀가 올 수도 있거든. 해골을 보다가 나랑 판다랑 깨깍거리고 그 해골만 바라보다가 순간 판다가 하얗게 질리는 거야.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고개를 돌린 사이에 바닥에 흙이 흐트러지고 있었어. 나는 뭐가? 하는 얼굴이었는데 판다가 번개같이 일어나서 귀신을 돌려보내는 주문을 외우는 거야. 헌데 그 사이에 내가 봐도 창문도 닫혔는데 흙이 흐트러지는 게 보였어. 꼭 고양이가 장난치듯이 슬슬 흐트러지는 거야. 무섭더라. 숨도 못 쉬게. 주문을 다 외운 판다가 욕실 욕조에 인형이랑 해골을 놓고 불을 붙이고 다 탈 때까지 말이 없는 거야.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나도 가만히 있었어. 다 태우고 나자 판다가 나보고 방에 있으라고 흙 건드리지 말라면서 남은 재를 가지고 나가더라. 꼭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덜덜 떠는데 판다가 들어와서 흙도 치우고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들어와서 침대에 눕더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판다는 진짜 될지 몰랐다 라고 하더라. 자기도 이럴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흙을 흐트러뜨리는 게 돌아가기 싫다는 뜻이래. 아무래도 꽤나 머리도 좋고 영악한 동물귀인 것 같다고 하더라. 흙길을 밟고 나가야 탈이 없고 흙길이 없어지면 문제라고. 다행히 잘 돌려보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날에 분명 잘 돌려보낸 것 같다 했는데 나랑 판다 사이에 누군가가 웅크린 듯한 모양으로 흙이 떨어져 있는 거야. 경악한 나와 달리 판다는 어젯밤보다 흥미로운 얼굴로 뭐지? 남아있는 건가? 하는 거야. 놀란 내가 혹시 따라오면 어떡해? 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입고 온 옷을 다 불태우고 새 옷을 사서 입고 가자 그러더라고. 얼른 근처 관광지에서 비싸고 허술하지만 옷을 사서 속옷까지 다 사서 입고 입었던 옷을 태우고 돌아왔어. 별일 없겠지 하면서. 신발을 그대로 신고 온 걸 나중에 알았지. 돌아온 이후 나랑 판다는 학교에 가야 했어. 나이 차이도 있고 학교도 다르고 학원도 다르고 결국 한 달 만에 만날 수 있었어. 난 별일 없었지. 워낙 둔하기도 했고 혼자 있는 내 걱정에 엄마랑 동생이 돌아왔거든. 동생은 반학기를 쉬고 학교에 가기로 해서 집에 가면 동생이 있고 엄마가 있었으니까. 한 달 만에 만난 판다는 말라 있었어. 판다 부모님이 다이어트 그만하라고 우리 부모님께 말했지만 다이어트 할 만한 성격이 아닌 판다를 알아서 나는 그 애를 끌고 나서 물었지. 판다는 밤마다 고양이가 방문 밑에서 우는 소리에 잠을 못 잔다고 나한테 하소연했어. 그 애는 아파트 18층에 살아. 그리고 애완동물 금지이기도 하고 아래층은 절대 애완동물을 기를 사람이 아니라 말하면서 두려워하더라고. 그제야 우리가 신발을 신고 왔다는 걸 판다한테 듣고
나도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더라. 나는 별일이 없다고 하니까 판다는 자신의 피를 썼으니까 본인이 당하는 거라고 했어. 그냥 고양이 우는 거라면 별거 아니겠지만 밤에 잠들려고 하면 다음날 새벽까지 울어댄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굉장히 요사스럽게 운다고 하더라고. 야옹야옹이 아니라고. 판다한테 괜찮냐고 물으니까 원래 문밖 귀신은 대놓고 겁주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밥을 못 먹게 해서 사람을 약하게 만든대. 아무리 협박하는 투였어도 귀신을 정중히 불러들인 거니까 귀신이 급하게 겁주는 게 아니라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빙의가 되거나 사고를 당하게 한다고. 더 악랄하더라. 결국 판다한테 수면제 처방을 권했어. 약을 먹고 자면 푹 잘 수 있을까 해서. 판다는 알겠다고 구해봐야지 하면서 돌아갔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지. 일주일 동안 나도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워낙에 문밖 귀신이 아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전승된 것도 아니어서 어디 자료가 없더라고. 일주일 만에 만난 판다는 더 말랐지만 약을 먹으니까 잠은 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부모님이 약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결국 문밖 귀신을 부른 걸 말했다라고 하더라고. 나랑 했단 말을 안 하고 혼자 했다고 이런 식으로. 결국 태어나서 제일 심하게 혼나고 아는 스님께 가보기로 했다 했어. 판다는 나한테 하소연을 하면서도 그 고양이 귀신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였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약을 먹으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 스님을 만나길 거부했지. 허나 부모님이 워낙 완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고 스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동물귀가 들러붙었다고 하시면서 며칠간 기도를 드리겠다 하셨어. 그리고 판다는 그 기도를 드리는 동안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령받았지. 육식을 금해야 했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 판다는 자기 집에서도 자기 방, 부엌,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었고 인터넷도 할 수 없었어. 핸드폰도 쓰지 못했고. 헌데 집에서 하루 내내 누가 붙어서 감시할 순 없잖아. 판다는 집에서 자숙해야 되는 기간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 놀란 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판다는 이제 낮에도 소리가 들린다면서 무서움 반, 자랑 반이 섞인 말투로 말을 했지. 그의 전화를 받고 또 자숙기간이잖아 라고 하니까 판다는 정말 실력 좋은 스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어. 근데 그날 밤부터 내 방 창문 밑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지. 우리 집은 단층이고 주택가에 있는 거라 고양이나 떠돌이 개가 들락거리긴 했어. 근데 내 방 창문 바로 아래에는 수영장이 있었고 겨울이 아니어서 물이 가득 차 있었지. 한마디로 살아있는 고양이일 린 없었어. 밤새 창문 아래를 바라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날이 밝았고 다음날 판다네 부모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 판다가 굉장히 편하게 잠을 잤다는 거야. 스님이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벌써 효과가 나온다고. 놀란 내가 판다한테 안부 전화 겸 어른들 몰래 슬쩍 전화 걸어서 물어보니까 그 애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 고양이 귀신이 사라졌다고. 근데 웃긴 게 내가 무서워하면서 그 고양이 귀신이 나한테 왔다고 하니까 판다는 무시무시할 만큼 화를 냈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돌고래 소리라고 알지? 엄청난 고음으로 나한테 도둑이라고 소리쳤어. 놀란 판다의 부모님과 전화기 너머로 비명소리를 들은 우리 부모님은 결국 그날 만나서 각자 자식들의 멍청한 짓에 한탄을 하셨어. 거기에 판다의 비정상적일 만큼 고양이 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의 부모님은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지. 내가 봐온 판단은 저럴 아이가 아니어서 난 아무래도 귀신이 씌인 것 같다. 스님에게 다시 보여야 한다고 어른들이 설득했고, 그 와중에도 판단은 내 방문에 매달려서 자기에게 오라고 귀신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어. 본인 자식이 저럴 리 없다고, 차라리 귀신이 쓰인 거라고 믿는 게 편한 판다 부모님은 스님을 어렵게 다시 모셨어. 스님은 본인의 말을 어긴 판다한테 화가 나 있었고, 본인이 며칠간 정성을 들였는데도 판다의 행동에 그게 다 필요 없는 짓이 되었다는 걸 기분 나빠하셨어. 차라리 다른 애를 도울 걸 그랬다면서. 판단의 가족과 우리 가족은 스님에게 다시금 부탁드렸고, 스님은 판다를 다시 한번 바라보셨어. 그리고 나를 보고는 혀를 차셨지. 처음부터 둘이었다고 말을 했어야 한다고. 두 명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 귀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판다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에 나한테 오면 되는 거니까. 판다의 마음을 흐트려서 전화 거는 거야 쉬운 일이었을 거라고. 만약 전화를 받았을 때 귀신이 못 넘어왔다면 판다가 탈출을 해서라도 나에게 왔을 거라고 하시더라. 나랑 판다를 같이 봐야 했다고 말하면서 스님은 다시금 일주일간 몸을 정화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하셨어. 나야 바로 이해했지만 판다의 경우 스님이 말하는 동안에도 계속 침을 뱉고 난리를 쳤고, 결국 판다는 절에 감금당하다시피. 나도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한국에서 힘들게 가지고 온 천일염으로 개패듯이 패시더라. 소금으로 맞으니까 엄청 아프더만. 그리고 엄마랑 동생이 내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만 하면 어디 가게? 화장실?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 밥도 개미 눈곱만큼 주고, 인터넷이랑 폰은 이미 빼앗겼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런 책만 잔뜩 던져주셨지. 며칠이 지난 후에 판다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 내가 잘 지내고 있냐고. 판다는 절에서 스님들이랑 있으니까 괜찮지만 혹시나 내가 판다처럼 어긋날까봐 말이야. 나야 죽도록 내 잘못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하루하루가 가길 바라고 있었어. 그리고 약속된 그날이 되었지. 아침부터 찬물로, 엄마가 보일러 끄고 찬물로 샤워하라고 하라는 대로 하고 달달 떨면서 나와서 흰 티에 흰색 바지를 입고 머리도 길게 늘어뜨리고는 절로 향했어. 그나마 사람다운 나와 달리 판다는 머리도 산발이고 옷도 갈아입힌 걸 쥐어 뜯은 듯한 모습에 마치 미친 사람 같았어. 판다는 굉장히 사람이 달라진 느낌이었어. 저런 애가 아닌데. 난 미쳤다고 말릴 생각도 못하고 자책을 수없이 했지. 판다와 나는 스님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창고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고, 스님은 판다가 꽤 잠식당한 상태이고 나도 시인 상태여서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 그 와중에 판다는 날 꼬집으면서 도둑년이라고 몰아갔어. 아프다기보단 미안해서 펑펑 울었지. 그곳에 가니 스님 몇 분이 앉아서 불경 같은 걸 외우고, 큰 스님은 우리 둘을 동아줄 같은 걸로 꽁꽁 묶었어. 그리곤 판다랑 내가 등을 맞대게 하시고는 앉아서 뭐라고 화를 내면서 의식을 시작하셨지. 솔직히 우리나라 절에 가서 스님들 불경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서 뭘 알아듣겠니. 그냥 덜덜 떨고 있는데 거의 정신이 나가 있었어. 기억나는 건 판다가 시간이 갈수록 차가워진 거. 나중엔 마치 얼음장이랑 등을 맞댄 것 마냥 추운 거야. 난 그 와중에도 판다가 혹시 의식 중에 죽은 줄 알고 엄청 울었어. 그러다 결국 정신을 잃었고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동생한테 자세히 들을 수 있었지. 일단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다음날 새벽이었어. 엄마랑 동생이 교대로 내 옆에 지켜줬는데
엄마는 다 잊으라고 내가 묻는 말에 반응 없이 있었지만 동생은 다 얘기해줬거든. 내가 기절하기 전부터 판다는 발광을 하는데 금줄 같은 거였는지 몸은 가만히 있었대. 대신에 발광하면서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는 거야. 근데 난 하나도 못 들었어. 판다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저주를 하다가 나중에 내가 기절한 쯤에야 스님이랑 협상 아닌 협상을 하려 했대. 일단 불러들인 건 판다랑 나니까 돌려보내는 것도 얘네 몫이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판다와 내가 몸을 빌려줘서 자신이 쉬고 싶을 만큼 쉬게 해달라. 스님이 못 들은 척하니까 더 발광하다가 나중에야 강제로 쫓겨나느니 나랑 판다한테 정성을 보이라 했어. 무시할 경우에는 나가긴 나가되 판다에게 상처를 주겠다 했고 동물령 치곤 강해서 판다의 상태를 아는 스님이 알겠다고 했고 나는 정성을 한국의 굿 같은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동물령이 원한 건 원초적인 제사 같은 거였어. 나랑 판다가 정성을 들이면서 산재물을 바치라는 거였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펑펑 울고 있는데 판다는 나를 보러 와서 나 때문에 고양이 영이 떠났다고 미워하더라. 대체 빙이 된 동안에 뭘 본 건진 몰라도 판다는 빙의 상태를 영원히 그리워하고 있었어. 사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병원에 다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부모님이 한동안 요양을 가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이야. 결론을 일단 말하자면 나는 잘 지내지 못해. 살짝 우울증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조금 힘들어. 판다는 중국에서 아직도 좀 그래. 이 일로 판다네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는 엄청 사이가 틀어지고 중국 지사에서 돌아오시긴 했지만 일이 좀 많아. 다들 조심해. 부탁이야.